그 마법의 세계에서 빛나지 못하는 치유사로 세상이 부르는 무능한 영웅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유일한 무기는 잘생긴 외모뿐이야. 그래서 모험자 팀을 모으는 순간 누군가 그에게 물었고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 도대체 그런 자와 동료가 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물었지만 내나는 여전히 함께 가고 싶다고 단호히 말했어. 나는 내나, 전사로서의 직업을 가진 걸 자신을 내나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직업은 전사야. 라라면 일단 치유사로 활동 중이야.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막으려 했어. 왜냐면 여기서 민의 얼굴은 모두가 알 테니까. 그녀는 허스, 마탄모험자 길드 지부의 직원으로 알려져 있어. 그녀도 내나에게 물었어. 그 청년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왜 엮이려 하니? 하지만 내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 그래서 그녀가 설명했어. 라는 치유사는 무능하다고 불리지만 겨우 기본 회복 마법만 쓸 수 있어. 이건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평범한 모험자라면 말할 것도 없지. 고급 회복 마법을 못 쓰는 치유사라면 무능하다고 불리는 게 당연해. 전투도 못하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전에 미는 신거 미나즈마 팀에 있었지만 쫓겨났어. 결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무능한 자로 부르고 있어. 안정적인 일도 없으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나에게 조언했어. 라와 팀을 짜지 마. 화를 자초할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부유하니까 상관없대. 그걸 보니 허스도 조언했어. 그런 걸 자랑하지 마. 여기 모험자들이 다 좋은 사람만은 아니니까. 많은 걸 배웠어. 그녀는 그 선한 누나에게 감사했어. 모험자가 되려고 등록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실은 그녀가 방금 모험자가 됐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게다가 그 누나는 후배를 좋은 팀에 소개하고 싶어 했지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했어. 단순히 내나가 민과 팀을 짜기로 결정했으니까. 그건 임펄시브네스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거야. 이 바람은 임펄시브네스가 아니라 오랫동안 결정된 거였어. 그 말을 듣고 허스는 충격받았지만 그래도 절차를 진행했어. 그들은 팀 설립 서류에 서명하고 길드에 제출해서 임무를 받을 권리를 얻을 거야. 게다가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도 해. 문제가 생기면 길드가 중재할 테니까. 라가 절차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내나는 그의 얼굴을 멈추지 않고 봤어.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어. 드디어 다시 만났어. 절차 끝나고 허스는 처리비를 요구했어.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안 그랬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녀가 돈에 너무 탐나서 그러는 거지. 원래는 무료여야 했어. 그녀는 이제 둘이 하나의 팀이 돼서 매우 기뻐했어. 민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그는 그저 혼란스러워했어. 그녀의 친절함을 보니 그도 기뻐졌어. 바로 그 후 그들은 마탄 미궁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어. 거기서 가장 깊은 층을 탐험한 사람은 아직 없대. 미궁의 보스는 어떤 괴물인지 아무도 몰라.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니까 모두가 그 조각을 원해. 모험자 수가 폭증해서 다들 힘을 시험하러 모였어. 덕분에 미궁 주변 도시가 발전했어. 이 지역에서 가장 크지. 내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든 게 민에게 의존해. 그녀는 갑자기 미궁에 가는 게 괜찮은지 물었어. 길드 언니가 경고했으니까 초보자가 위험할 테니. 대신 서쪽 초원의 초보자 구역으로 가라고. 민은 그곳을 알아. 미궁에서 새어나온 마력이 주변의 괴물을 불러 모으니까. 서쪽 초원은 괴물을 잡기 쉽다니까 길드가 초보자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지만 민의 경험으로 그곳은 너무 넓어서 괴물을 찾기 힘들어. 다른 초보자와 싸우는 대신 미궁의 첫 번째 층으로 가는 게 더 안정적일 거야. 거기서 괴물이 끊임없이 생기니까 많아. 깊은 층은 피하고 내나의 능력으로 문제 없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완전히 신뢰했어. 따라갔어. 미궁 입구에 도착하자 전사로서 그녀는 먼저 가겠다고 했어. 치유사 형님이 위험할 테니까. 실은 그 청년이 실력을 숨기고 있었지만 동료의 친절함에 따라갔어. 내나는 처음 와서 흥분했어. 라라면 그녀의 군인 같은 태도가 정말 강할 거라 생각했어. 작은 악마를 만나자 그녀는 최고의 전투 능력을 보여줬어. 그녀는 진짜 초보자지만 모험자가 되기 전에 열심히 연습했어. 그녀가 보여주고 포즈를 취했어. 그래서 고블린 같은 놈들은 그녀를 막을 수 없어. 보여주고 나서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멋진지 물었어. 그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녀의 실력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강하면 정말 대단해. 보통 괴물이 죽으면 사라지며 마석을 남겨. 그걸 길드에 팔면 돈이 돼. 약한 괴물의 마석은 가치가 낮아. 내나는 길드가 이걸 왜 사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설명했어. 마석 안에 마력이 들어있으니까 다양한 용도가 있어. 지금 다 설명하면 하루가 가버릴 테니까. 그만둘게. 나중에 내나가 스스로 알아봐. 기본적으로 그녀는 이론 공부가 약하니까 작은 악마의 마석으로 5개면 하루 생활비를 벌 수 있어. 라도 그녀를 더 깊이 가자고 했어. 강한 괴물을 만나면 기회가 생길 테니까. 그녀는 동의하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그 쌍은 2번째 층으로 내려갔어. 거기서 그녀는 거의 함정에 빠질 뻔했지만 민이 제때 알아챘어. 그는 돌로 함정을 활성화시켰어. 그녀를 놀라게 하며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어. 라가 말했어.
각 도래색으로 함정을 찾을 수 있어. 초보 모험자가 여기서 떨어지면 90%는 죽어. 내나는 새로운 경험으로 기뻐했지만 여전히 의아해했어. 그는 치유사인데 도둑처럼 함정을 찾을 수 있네? 그 문제에 대해 그는 모험자를 오래 했으니까 몇 가지는 알겠다고 했어. 그녀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 탐험했어. 갑자기 앞에 오크가 나타났어. 2층에서 나올 법한 게 아니야. 그건 여기보다 훨씬 강해. 다행히 초보자가 없어서 아니면 다들 다칠 뻔했어. 라가 말했어. 오크는 중구망마라고. 그들은 힘과 내구력이 강하니까. 잡기 어려워. 이런 강한 괴물이 위층에 올라온 건 분명 문제가 있어. 그녀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미는 둘이 합치면 잡을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은 좀 터무니없어 보였어. 치유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녀는 순수하게 믿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 계획을 정한 후 그는 그녀를 먼저 보내서 유인했어. 내나는 자신있게 강한 괴물 앞에 섰어.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 그녀는 순수한 전사라 주먹과 발로 공격했어. 하지만 그 돼지 같은 몸은 너무 단단해서 돌을 치는 기분이었어. 그놈의 움직임과 속도는 알아보기 쉬웠어. 불행히도 바닥 파편이 그녀의 팔을 때렸어. 조금 방심한 순간 벽으로 밀려났어. 죽을 뻔했는데 라가 나서서 깔끔하게 마무지였어. 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청년은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 내나는 너무 놀라서 눈을 감았어. 동료가 어떻게 잡았는지 못 봤어. 그건 그녀에게 과거의 용감한 영웅을 떠올리게 했어. 바로 라였어. 그래서 내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의 팀에 들어왔어. 청년은 해결 후 그녀가 다친 곳 엄나무로써 회복시켜줄게. 그녀는 그 치유사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다고 궁금해했어. 그는 여전히 실력을 숨기며 무능한 모험자를 오래 했으니까 최소한 보호할 건 있어. 민의 겸손함을 보니 그녀는 더 파고들지 않았어. 그녀의 상처를 보고 라가 치료해줬어. 큰 상처는 힘들지만 이건 할 수 있어. 내나는 너무 기뻐서 말도 못했어. 오크의 마석은 보라색으로 고블린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어. 라가 그녀의 의견을 물었어. 다음에 뭐 할지. 그는 그녀의 능력을 봤으니까 오늘 수집은 괜찮아. 집에 갈 수 있어. 그녀는 더 싸우고 싶었어. 너무 빨리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미는 그녀의 바람에 따라 계속 이끌었어. 저녁이 되자 그 쌍은 많은 마석을 가지고 돌아왔어. 허스를 놀라게 하며 반나절 만에 이렇게 많은 괴물을 잡다니 보통 게 아니야. 더 중요하게 오크의 돌을 보니 그녀는 민을 욕했어. 초보자 구역가라고 했는데 미궁에 내려갔어. 중간층에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민은 그게 위로 올라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어. 내나도 그게 사실이라고 확신했어. 실은 요즘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녀는 상사가 요즘 바쁘다고 털어놨어. 내나는 미궁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더 조심하라고 했어. 그녀는 더 물으려 했지만 자신은 그냥 직원이라서 다 알 수 없어. 얻은 마석으로 그 쌍은 꽤 많은 돈을 벌었어. 당연히 허수도 조금 얻었으니까 기뻐했어. 내나는 이걸 몰랐으니까 라가 알려줬어. 길드 직원은 모험자로부터 마석을 사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아. 즉, 웻도 사면 그녀의 지갑이 두둑해져. 그래서 허스는 내나처럼 새 모험자와 친해지는 거야. 첫째는 인상 주기, 둘째는 사기 쉽게 하려고. 그녀는 내나가 더 많이 벌기를 기대하며 함께 축복했어. 돈을 받고 나서 이전보다 훨씬 많아서 충격받았어. 그녀는 그게 사람들이 이용한 거라고 설명했어. 내나와 함께하면 돈이 공평하게 나눠져. 신검팀에 있을 때보다 10배는 많아. 이제야 속았단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어. 내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안타까워했어. 형님을 위해 화가 났어. 그 누나에게 개입해달라고 했지만 미는 거절했어. 이제 새로운 팀이 있으니까 과거는 그냥 지나가게 해. 허스의 상사는 나가 새 멤버와 함께 나가는 걸 보고 한주에게 물었어. 민이 어떤 팀에 들어갔는지 알고 싶었어. 그녀는 설명했어. 누가 그를 받아줄 리 없어. 그건 그 소녀가 자발적으로 팀을 짠 거야. 이쪽에서는 익숙한 술집에 가서 웨이트리스도 그의 얼굴을 알아. 그 애는 팀의 새 멤버에 대해 말했어. 여기 사람들은 라가 무능하지만 멋진 멤버를 찾았단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에게 방을 준비해달라고 했어. 내나는 민우와 같은 방에 있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싫어했어. 그게 그녀를 조금 슬프게 했지만 함께하는 게 기쁘니까.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어. 그때 민우도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줬어.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약속했어. 커지면 모험자가 돼서 그와 팀을 짜겠다고.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됐어. 민우는 그 운명적인 만남부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나는 열심히 연습했어. 민우가 팀에서 쫓겨난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등록했어. 당시 머리색이 지금과 달랐으니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가장 슬픈 건 민우가 너무 강해서 보호할 필요가 없단 거야. 갑자기 자신감이 사라졌어. 그녀가 도울 거라 약속했는데 구해진 건 자신이었어.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멋진 민우를 무능하다고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돼. 꿈에서 라는 자신이 왜 쓰레기 취급받는지 회상했어. 그때 신검팀과 함께 강한 괴물을 정복하려 했어.
다른 멤버들은 강했지만 그 생물에 비하면 아직 부족했어. 게다가 미는 독을 해제할 수 없었으니까 실패했어. 모두가 그 무능한 청년을 탓했어. 이전에 그는 해독제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어. 패배 후 모든 죄를 그에게 덮었어. 다행히 괴물이 쫓아오지 않았으니까 살아남았어. 결과적으로 라는 팀에서 쫓겨났어. 길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검을 쓰는 녀석이 악의적인 말을 퍼뜨려 민을 나쁜 놈으로 만들었어. 게다가 옆에 있던 그 소녀가 화가 나서 하이드라를 못 잡은 건 치유사가 독을 해제 못해서라고 했어. 그들에게도 말했어. 이전에 그 둘이, 라가 그들에게 말했어. 이전에 그 둘이 장난치느라 전투에서 유연성을 잃었으니까 팀은 4명이었어. 그중 2명이 민을 비난했고 나머지 소녀가 판단했어. 그 소녀는 검을 쓰는 청년을 무서워했어. 결과적으로 라를 가리키며 쫓겨났어. 이걸 회상하자 청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아마 첫 충격이 트라우마를 남겼을 거야. 팀에서 쫓겨난 후 민은 다른 팀에 들어갔어. 그들은 이전 팀보다 더 나빴어. 괴물을 잡기 위해 치유사인 그는 미끼로 사용됐어. 이용당한다는 걸 알게 된 나는 생존을 위해 노력했어. 결과적으로 성공했어. 나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렀어. 동료의 비참한 죽음을 봤지만 그는 진정한 모험자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 홀로 돌아와 절망에 빠졌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가장 아픈 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거야. 그날 오후 그는 괴물이 공격한 마차를 발견했어. 거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소녀가 있었어. 전투는 못하지만 청년은 목숨을 걸고 구했어. 지금도 그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저녁이 되자 소녀의 호위대가 왔어. 미는 그녀의 마음속 영웅이 됐어 라가 생각했어. 최종 구한 건 자신처럼 무능한 게 아니라 그 기사들이었어. 필요할 때 그는 나타났어. 그래도 소녀는 고마워했어. 필요할 때 그가 나타났으니까. 민 덕분에 기사들이 제때 왔고 그는 멋있다고 칭찬받았어. 그게 그의 기분을 좋게 했어. 소녀가 다친 걸 보고 라가 기본 회복으로 치료해줬어. 고마움을 받았지만 그는 그저 이 정도밖에 못해서 부끄러웠어. 이야기를 듣고 금발 소녀는 감동했어. 누군가 사람을 미끼로 쓰다니 믿기지 않아. 민의 비참한 운명을 위해 울었어. 그래서 약속했어. 커지면 모험자가 돼서 그를 보호하겠다고. 그 말에 라는 기뻐졌어. 최소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희생할 만해. 소녀는 귀족 딸이니까 모험자가 될 수 없어. 그래도 그녀의 약속이 청년의 정신을 되살린 거야. 그 후 라는 스승과 함께 연습했지만 여전히 평범했어. 불운이 그를 따라오지 않았고 그는 강한 모험자의 기술을 배웠어. 마침내 그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어. 지금 좋은 일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어. 과거 금발 소녀의 약속 덕분에 모험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내나처럼 멋진 동료를 만났어. 그는 정말 감사했지만 그 소녀가 바로 지금의 그녀라는 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실현되고 있어. 새로운 날을 위해 문을 두드리러. 그때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날을 준비했어. 나가보니 그녀가 아침 먹자고 초대했어. 굶주리면 임무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새로운 문이 그 청년에게 열리는 거야. 먹고 나서 그들은 미궁으로 갔어. 오늘은 더 깊이 갈 거야. 내 나이 실력이 안정적이니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어. 선배를 따라 이동구역으로 갔어. 미궁 안에 이런 곳이 많대. 법진이 매우 강력하고 오랫동안 존재했어. 그건 미궁의 거의 모든 층과 연결돼. 법사가 만든 거라는데 후손들이 쉽게 탐험할 수 있게. 내나는 궁금해했어. 이걸 미궁 안에서 만들 수 있으면 왜 마을과 연결하지 않았을까? 아마 괴물이 이걸 통해 밖으로 나갈까 봐. 라가 설명했어. 괴물은 이 법진을 쓸 수 없어. 그 기술은 수백 년 전에 잊혔어. 게다가 만들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 만들지 않은 거야. 그들은 그 후에 이동했어. 빨간 구역으로. 보기에 위험해. 공간이 어둡게 변해서 그녀를 걱정하게 했어. 이곳부터는 중간층이야. 괴물도 훨씬 강해. 라는 이미 지나간 적이 있으니까 자신있게 알았어. 괴물이 빨라. 둘이 만나서 다 잡았어. 단 하나 특이한 몸의 놈은 잡을 수 없었어. 민이 설명했어. 그 생물은 몸이 없으니까 잡기 어려워. 도망치는 게 나을 거라 조언했어. 보통 물리 공격은 영체의 효과가 없으니까. 내나는 머물며 그 몸이 투명하단 걸 봤어. 그녀는 마법을 못 쓰지만 특별한 기술을 가졌어. 라가 놀랐어. 이런 기술은 오랜 모험자만 쓸 수 있으니까. 알고 나서 그는 미끼가 되며 그녀가 에너지를 모으게 했어. 다행히 그 괴물이 서둘러 공격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은 위험하지 않았어. 기다리다. 청년이 돌아서서 도발하자. 그 생물이 쫓아왔어. 알다시피 연습하면 사람은 기를 모아서 불안하라는 힘을 만들 수 있어. 내나는 그런 괴물을 잡을 수 있어. 전사로서 열심히 연습한 그녀는 이 힘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어. 그녀의 주먹에 불안하가 둘러싸여 성공적으로 꿰뚫었어. 그 일로 둘이 큰 마석을 얻었어. 하지만 내나는 처음 악령을 만지며 오염됐어. 약간 다쳤어. 다행히 그 상처는 화상처럼 도구로 회복할 수 있어. 라가 말했어. 나 같은 약한 자에게 이건 필수야. 마독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지. 주요 재료는 미궁에서 얻은 마석이야.
그들은 모험자가 가져온 에너지 돌을 사서 제작해 그 후 마독으로 만들어 다시 모험자에게 파는 거야. 놀라워서 해결됐어. 내나의 상처도 나아서 그녀를 놀라게 했어. 해결된 후 그 쌍은 큰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집으로 가기로 했어. 약속처럼 그들은 마석을 휴스에게 가져와 팔았어. 그 덕에 그녀가 기쁨에 차서 뜻밖의 보너스 돈을 받고 두 사람에게 모든 일에서 성공을 빈다고 축하해. 저녁이 되자 마석을 고가에 팔아서 모두가 행복해졌어. 당연히 상금은 둘로 나누지만 그 작은 녀석은 필요 없으니까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모험가들이 다툼을 하는 걸 봤어. 이런 일은 여기서 자주 일어나. 모두가 자존심이 강해서 작은 마찰도 큰 문제로 키워. 이해가 안 돼. 이 모험자들은 다른 곳에서 왔어. 라가 의심했어. 그들이 여기 모인 건 무슨 음모일지도. 내나는 길드 누나가 이 일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했어. 그런 자들과 엮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표적이 돼. 라가 사람들과 진지한 모험자들을 위해 짜증났지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고. 오늘 꽤 돈을 벌었으니까 미는 그녀를 대접하기로 했어. 술집에 가서 주인은 돈이 충분한지 물었어. 오늘 주문이 많으니까. 그는 시원한 맥주를 더 시키며 안심하라고 했어. 요즘 돈을 벌었으니까. 내나도 마시고 싶었지만 술집 소녀가 어린애라고 안 팔았어. 나도 그녀가 마시지 않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 그게 그녀를 화나게 했어. 그렇게 그들은 밤의 활기찬 분위기를 즐겼어. 난만큼 아름답지 않아. 다들 일하러 갔으니까. 멀리서 그녀는 도시 주변의 하얀 탑에 대해 궁금해했어. 그건 이 나무는 그들이 본 적 없는 거야. 집이라면 창문이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내나는 다른 곳에서도 봤어. 그에 대한 모든 건 물음표야. 민도 전에 들어본 적 없어. 물어보니 사람들은 요청에 따라 지은 거라고. 심지어 건축가도 뭘 짓는 건지 모르고. 당연히 요청한 사람도 미스터리야. 그는 대리인을 고용했어. 그리고 그 대리인은 또 다른 대리인을. 그리고 또 실제로 만든 사람은 신분을 숨겼어. 지금까지 그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 라는 생각했어. 그 대신 성벽을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는 미끄럽게 보호되지 않았으니까 공격받으면 방어할 수 없어. 내나는 여기 모험자가 많으니까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잠시 후 방에 들어가서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만뒀어. 그녀는 자신을 탓했어. 과거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그가 구해준 걸 같은 방에 있고 싶었어. 나에게는 이 멋진 팀이 있어서 기뻐했어. 장면이 전환돼 민의 이전 동료들로. 지금도 하이드라를 정복하기 위해 사람을 모으고 있어. 이번에 검을 쓰는 청년은 예쁜 치유사를 초대했어. 하지만 안정적일지 모를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소녀들은 이미 지쳤어. 마을에 어떤 세력이 내나에 대해 말하고 있어. 바로 잠자는 공주가라와 모험을 하는 거야. 그들은 민을 쫓아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해. 신검 이나즈마 팀은 하이드라에게 도착했어. 그 머리는 이전 전투 후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기회야. 그래서 마굴은 리라와 함께 싸우자고 했어. 아미아는 마법으로 지원하고 사비아는 뒤에서 기습할 거야. 듣고 나서 그녀는 터무니없다고 느꼈어. 치유사가 앞에서 싸우다니 누가 그래? 이전에는 나가 싸우는 걸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녀는 이 팀의 이전 멤버처럼 치유사가 싸우는 게 정상이라고 믿었어. 세상에는 치유사가 앞에서 싸우는 게 없어. 그녀는 그들에게 설명했어. 세상에는 치유사가 앞에서 싸우는 게 없어. 그래서 금발 녀석은 라가 주위에서 달리기만 해도 가끔 치는 걸 봤으니까 무시했어. 그리고 그 머리를 자른 건 나였어. 그런데 이 녀석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리라는 치유사로서 싸울 수 없고 회복만 할 수 있어. 당연히 그녀는 독을 해제할 수 있어. 그래서 물루스는 하이드라의 독만 강하다고 자신했어. 장면이 전환돼. 그 쌍은 오늘도 많은 마석을 얻었어. 허스는 그들이 중간층에 갔단 걸 알고 조금 걱정했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돌을 가져오면 좋지. 내나는 라가 자신을 잘 대한다고 했어. 전혀 착취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괴물 선택에 신중하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안심해. 그래도 그녀는 조심하라고 했어.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지 마.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 멤버를 더 모으라고 조언했어. 괴물을 잡기 쉬워질 테니까. 실제로 전사나 법사가 있으면 위험한 괴물에 대처할 수 있어. 하지만 민은 아직 멤버 모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 더 좋은 수입이 될 텐데. 더 좋은 수입이 될 텐데. 지금 벌어들이는 돈도 충분하니까. 허스는 조금 더 노력하면 집을 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어. 라가 설명했어. 여유로운 팀은 집을 빌려 살아. 그걸 기지로 삼아. 술집보다 편해. 사랑에 빠진 쌍이라면 집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게. 게다가 술집에서 장비와 돈을 보관하기 힘들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고통스러워. 하지만 허스는 여전히 집 사는 게 감정을 키우는데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게 내나를 흥분하게 했어. 민우와 함께 살 집을 빌려야겠어. 이걸 말하자 그는 신검 이나즈마가 집을 빌렸단 걸 기억했어. 하지만 자신은 계집에서 잤어.
정말 끔찍해. 두 소녀는 라가 그렇게 대우받은 걸 안타까워했어. 하지만 허스는 민이 쫓겨난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그 팀은 지금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그 무리가 살아도 못 사는 상태로 돌아왔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졌는지 모르겠어. 리라는 그들이 너무 약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 살아남은 게 다행이야. 하지만 오늘 일로 그녀는 이전 멤버가 정말 강하단 걸 알았어. 민 덕분에 동료들이 위험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했어. 사비아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 청년에게 라를 다시 초대하라고 조언했어. 마굴은 민의 가르침을 싫어하지만 팀의 이익을 위해 고려했어. 내일 그를 불러서 물어볼 거야. 그는 신검 이나즈마가 유명하다고 착각해. 누가 그 초대를 거절하겠어? 나머지 애들은 손을 들었어. 아침에 아미아가 깨자 몸이 회복됐어. 리라가 치료해줘서 고마웠어. 뭘 먹을까 하다 두 녀석이 안 보였어. 지금 그들은 길드에서 라를 초대하러 갔어. 듣고 나서 모두가 충격받았어. 바로 내나가 도착해서 그 녀석이 민을 괴롭히던 자라고 알았어. 그는 여전히 민이 동의할 거라 착각했어. 무능한 자가 자신 없이 어떻게 살겠어? 더 나쁜 건 물루스가 무례한 말을 했어. 더 나쁜 건 물루스가 무례한 말을 했어. 라가 망설였지만 그 청년은 보상을 생각한 줄 알고 올려줬어. 현재 치유사를 무능하다고 비난했어. 민처럼 다재다능하지 않으니까. 사비아는 옆에서 듣고 그 머저리의 말에 실망했어. 그때 내나가 나서서 형님을 보호했어. 그 악당들로부터. 그녀는 선언했어 라는 그들의 더러운 팀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게다가 민은 나의 소중한 동료야. 그렇게 쉽게 넘기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은 그녀가 작아서 괴롭히려 했어. 나가 막았어. 그 초대를 고마워하지만 새로운 팀이 있으니까 거절했어. 마구름 화가 나서 내나가 민을 이용한다고 주장했어. 자신이 만든 소문처럼 무능하지 않단 걸 알았으니까 돈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민에게 깨우치라고 했어. 이 소녀와 돈을 탐내는 누나를 믿지 마. 그가 더 비난하려 할 때 갑자기 라의 힘에 목이 졸렸어. 갑옷을 껴입었는데도 아팠어. 민이 정말 강하단 증거야. 그는 손을 뗄 수 없었어. 동료였던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그들을 싫어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를 해치면 자신도 악해질 거라고 경고했어. 신검 이나즈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총알 같은 눈빛으로 약속했어. 말한 후 금발 녀석은 너무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어. 그 쌍은 떠나며 그 무례한 녀석을 비웃었어. 그는 화가 나서 허스에게 더 강한 멤버를 찾아달라고 했어. 이번에는 자신처럼 앞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하이드라를 무조건 없애고 싶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강한 모험자가 와서 참가하고 싶대. 그는 가면을 쓰고 정체를 숨겼어. 마굴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 능력을 테스트하려 했어.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날려버렸어. 증인들은 그 비밀스러운 자의 재능에 놀랐어. 그 청년은 창피해서 얼굴을 잃었어.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였으니까. 그는 그냥 손을 댄 거라고 했어. 제대로 안 친 거라고. 사비아는 동료에게 이 사람을 뽑지 말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그는 너무 강하니까 마굴은 초대했어. 이미 후퇴할 수 없으니까 소문이 퍼졌어. 이대로면 얼굴을 잃을 테니까 이게 최선이야. 그의 이름을 물으니 싫어. 하지만 그건 가명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내나가 옷을 갈아입는 중에 옆방에서 문소리가 났어. 그래서 나가보니 시가민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줬어. 그리고 그녀도 갈 수 있게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 후 리라와 아미아를 만나봤어. 민을 쫓아낸 후 소녀는 대면하지 못했어. 하지만 누나의 격려로 사과부터 했어. 도와달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까. 민은 선한 사람이니까 하이드라를 함께 정복해달라고 했어. 오늘 그 미친 녀석이 다시 가기로 했으니까 새로 고용한 전사가 강하다고. 리라는 이전 전투를 경험했으니까 위험할 거라 알아.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 형님 이름 물어보면 시라고 알아. 하지만 그건 가명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내나가 옷을 갈아입는 중에 옆방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나가봤어. 시가 메인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리러 온 거야. 그리고 귀여운 누나도 함께 데려왔어. 관련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리라와 아미아를 만나러 갔어. 메인이 쫓겨난 적이 있어서 그 여동생은 대면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누나가 격려해주니 먼저 사과부터 했어.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는 태생부터 착해. 그래서 아미아가 하이드라를 처벌하러 가는데 메인을 데려가고 싶어 했어. 알아보니 오늘 그 미친놈이 다시 거기로 몬스터 사냥을 가기로 했어. 최근에 아주 강한 전사를 고용했으니까. 리라는 어제 전투를 겪었으니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알았어. 그래서 아미아와 함께 여기로 와서 빌었어. 뮬러스가 완고하고 어리석어서 해독제를 사지 않으려 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나 동료가 먼저 죽을 거야. 그 녀석은 동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조금 늦었지만 이제 아미아는 메인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 혼자서 전황을 바꿔 동료를 위험에서 구했으니까. 당시라가 하이드라의 머리를 베지 않았다면 다 없어졌을 텐데 지금 그 괴물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 이 형님이라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나도 궁금해서 물었어.
왜 아미아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팀에 남아있나? 게다가 뮬러스처럼 싫은 녀석을 도와주러 온 건지. 아미아는 그 젊은이가 나쁜 점이 많다고 인정했어.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동료니까. 듣고 나서 내나는 화가 났어. 그저 그런 이유로. 그 녀석 때문에 착한 형님을 다시 그 진창에 끌어들이려고. 이 애한테 물어봐. 나가 뭐라고 해서 그를 보내려고 해. 아미아는 메인이 그 팀에서 걔처럼 대우받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부탁하네. 아미아는 변명했어. 너무 무서워서 메인을 쫓아내는데 찬성하지 않으면 자신이 버려질까봐. 자기야 모험가가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험도 적고 다른 팀이 받아주지 않을까봐 뮬러스의 더러운 짓을 무시했어. 그 애가 너무 울어서 내나는 더 말 안 하고 형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했어. 도와주고 싶으면 나도 따라갈게. 리라를 지킬 테니까. 그리고 그 여동생을 변호해줬어. 혼란 중에 메인에게 사과를 많이 했으니까. 바깥 사람으로서 라가 그런 대우를 받는 감정을 이해하니까 이제 모든 게 제자리에 올 거야. 메인의 선한 본성은 그를 용서하게 했어. 그 애에게 속삭였어. 울지 마. 과거 동료들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게 해. 아미아가 감사해했어. 그래도 신검이나즈마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이미 마굴에게 말했어. 이때 여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그들에게 대접했어. 긴장감이 너무 커서 아미아는 좀 슬펐지만 음식을 대접받으니 위로가 됐어. 내나는 그 애를 그 형편없는 팀에서 빼낼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졌어. 리라는 이미 포기했어. 가능하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테니까. 갑자기 라우스는 뮬러스가 그 치유사 누나를 비하한 말을 떠올리고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자기도 그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그 여자는 아미아를 정말 소중히 여기니까 결국 남아있어야 했어. 어쩌면 그 녀석이 언젠가 네 생명을 위협할 테니까 그렇게라도 구할 수 있게.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마구리 데려온 그 녀석이 예전부터 아는 사람이라는 걸 충격적으로 깨달았어.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를 기다린 후 그녀는 시에게 속삭이며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 물었어. 그는 모르는 척했지만 결국 걔처럼 욕을 먹었어. 리라는 그가 어떤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신분으로 온 거라고 생각했어. 상대는 침묵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들켜서 로날도의 검을 쓰고 있다는 걸 폭로당했어. 이 친구가 훔친 줄 알았지만 시는 스승에게서 상속받은 거라고 했어. 절대 훔친 게 아니야. 이런 실수 후에 모든 게 밝혀졌지만 리라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어. 장면이 전환되면서 네나가라와 함께 미궁에서 괴물을 사냥하고 있어. 그들의 현재 전투 능력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을 쓰러뜨리는 건 너무 쉽지. 그 여동생은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 순식간에 3마리의 뇌미 궁괴물과 싸울 수 있게. 조금 쉬려고 했지만 네나는 필요 없대. 방금 전은 단지 워밍업일 뿐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배고프면 모를까 피곤할 리 없어. 그들은 음식을 꺼내 먹었어. 그런데 네나가 엄청 많이 사왔는데 어제 아미아가 다 먹지 않아서 그 아줌마가 그녀에게 책임을 맡겼대. 판매하면서 주는 거라서 돈도 꽤 싸게 나왔어. 미니 먹으면서 후배에게 이야기했어. 하이드라는 특별한 괴물이야. 온몸이 단단한 비늘과 강력한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 물리 공격이나 마법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없어. 머리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죽지 않아. 그래서 보통 모험자들은 중간 수준의 힘으로는 절대 없앨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내나는 그 여동생을 더 걱정했어. 그 마수야 기본 공격뿐만 아니라 독을 뿜어내니까 이게 또 걱정거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해독제를 개발했어. 어디서나 팔지만 그 약은 정말 비싸. 그래서 신검팀처럼 독을 풀 수 있는 치유사가 있으면 해독제를 마시는 것만큼 효과적이야. 나도 그 사람들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신검이 나즈마는 꽤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굴은 보기엔 버릇없어 보이지만 검술 실력은 정말 좋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 강해. 사비아도 마찬가지야. 속도와 유연성이 최고 수준이야. 하이드라가 머리가 많아도 그녀를 당황하게 하진 못해. 그가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니 내나는 질투하는 표정을 지었어. 그는 진실만 말할 뿐 과장된 게 아니라고 했어. 잠시 후 그 여동생은 다른 곳을 탐험하고 싶대. 매일 여기서 괴물을 잡는 게 지루하니까. 좋아 좋아. 그럼 밖에 괴물을 찾아서 싸우자고. 장면이 전환되면서 신검팀의 임시 파티에서 물루스와 사비아가 먼저 달려들어 하이드라를 공격했어. 미니 말한 대로 금발 청년은 그 괴물의 비늘을 뚫고 벨 수 있었어. 시의 차례가 되자 그는 전혀 뒤지지 않고 그 피부에 쉽게 베었어. 하이드라의 한 머리를 베려고 했지만 그는 멈췄어. 물루스가 의아해했지. 물어보니 그는 남의 사냥감을 뺏고 싶지 않대. 그 녀석이 이걸 원할 테니까 그냥 도와줄 뿐이야. 마굴이 그 말을 듣고 동의했어. 자신을 과소평가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리라는 그 녀석이 정면 공격만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 사이베리아는 그게 그의 매력이라고 했어. 치료를 마친 후 그녀도 달려들어 속도로 유인하며 두 검사를 편안하게 베게 했어. 하이드라의 체력이 공격으로 약해지면서 움직임이 느려졌어. 리라는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마법이 효과가 없다고 해도 아미아의 화염구가 약간의 피해를 줬어.
갑자기 그 괴물이 똑똑해져서 꼬리로 커다란 바위를 날려 그녀를 맞췄어. 후방 지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지. 그래서 주도권이 하이드라에게 돌아왔어. 공포에 휩싸여 그 여동생은 기절했어. 게다가 그 마수가 만화를 흡수해 몸을 강화했어. 물루스는 이런 광경을 본 적 없었어. 시가 설명했어. 이건 주변에서 나오는 공포야. 사람뿐만 아니야. 극강의 괴물들은 이걸 흡수해 진화해. 보통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상황은 통제 불가능해. 리라는 만화가 마력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어. 미궁의 깊은 층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 많은 마력을 흡수해. 그 마수가 전에라가 베어낸 두 머리를 재생했어. 그래서 힘은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강해졌어. 리라는 이런 강력한 변화를 여기서 목격할 줄 몰랐어. 상황을 이해하고 아미아를 돌봐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발을 붙잡고 후퇴할게. 마굴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싶어서 달려들어 마무리 공격을 했어. 하이드라의 머리를 배려했지만 무기가 그 현재 비늘에 부서졌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니까. 위기에서 이 청년은 옛 동료의 도움으로 구해줬어. 내나도 한손 거들면서 두 강한 오빠가 피해를 주게 했어. 신은민이 치유사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라고 알고 협력을 제안했어. 먼저 아미아를 구해야 해. 리라의 회복이 효과가 없으니까. 그녀는 나의 능력을 몰랐어. 구할 수 없을 줄 알았지만 그가 회복을 쓰자 효과가 있었어. 치유사는 이 기술을 한 번만 쓸 수 있어. 그래서 라는 회복을 연속으로 쌓았었어. 리라는 이걸 이해할 수 없었어. 두 옛 동료는 이걸 정상으로 여겼지만 그녀는 설명했어. 세상에 이런 식으로 회복을 겹치는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 열이 날 때 여러 약을 마셔도 바로 나아지지 않듯 이건 너무 비논리해. 그래서 리라는 물었어. 라는 대체 누구야? 이런 식으로 싸우고 회복을 쓸 수 있으니까. 아미아가 깨서민이 왔다는 걸 알자 기뻐했어.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 내나는 덜 걱정됐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마수가 민과의 재대결을 기다리는 거였어. 시가 그걸 알아듣자 라는 깜짝 놀랐어. 자신이 그 괴물에게 인상을 남겼으니까. 후배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었어. 막아도 내나가 싸울 테니까. 그는 그녀에게 너무 무모하지 말라고 했어. 두 옛 동료는 그냥 지켜봐도 돼. 리라는 말하지 않으면 감히 나서지 않았어. 마굴은 무기가 부서졌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 그렇게 세강한 전사가 임시 파티를 이뤄 하이드라와의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했어. 그 귀여운 여동생이 강화된 주먹으로 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 그 기회를 잡아라도 베었지. 신은 장난치지 않고 거미 능력으로 한 머리를 성공적으로 베었어. 마굴은 이 녀석이 자신의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는 걸 인정했어. 왜 그 검이 부서지지 않는지 물었고 리라는 마검으로 설명했어. 대대로 전해지는 거라서 부서질 리 없어. 이 무기는 극상급으로 분류되는 대보검으로 무한한 위력을 자랑해. 처음에 마굴은 그 이야기가 허풍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보니 부정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 내나도 전사의 절기까지 썼지만 별 효과 없고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 라가 걱정했어. 그 괴물은 아무도 개입하지 않길 원해서 메인과 혼자 싸우자고 했어. 알아서 라는 시에게 멈추라고 했어. 두 바보가 이해하지 못하게. 원래 마수는 본능대로 행동할 뿐이야. 리라는 달라. 더 많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진화 후 하이드라는 사람처럼 지식을 가졌어. 라가 다시 한번 말했어. 아무도 이 싸움에 끼어들지 마. 방금 전엔 끝내지 않았으니까. 내나는 그 말에 응답했어.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피를 흘리며 싸웠어. 그들의 싸움은 내나를 노리는 세력까지 퍼졌어. 그를 걱정하게 했지. 미는 하이드라의 지구력 때문에 쓰러졌어. 모두가 그걸 보고 소리쳐 깨우려고 했어.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 이 청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어. 귀여운 여동생이 위험에 처할 때 본능이 그를 신비로운 형태로 바꿨어. 바로 그 순간 그 마수가 위협을 느꼈어. SHR이라는 이 모습이라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를 도시에서 쫓아내려는 것 같아. 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를 쫓아내려 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귀신 형태에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라는 하이드라의 모든 머리를 베었어.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그 후 그는 그 힘 때문에 기절했어. 잠시 자고 나서 미는 여동생에게 깨워졌어. 그녀는 리라의 치료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 착한 친구 덕분에. 모두를 구하기 위해 약을 사서 돈이 너무 들었으니까 민이 괴물을 이겼을 때 나누자고 했어. 그는 동의했어. 그런데 물루스가 상금을 요구했어. 아미아는 여전히 자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모두 가라의 그 상태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금발도 그 옛 동료를 칭찬했어. 초고난이도 마수를 만나도 그에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어제처럼 미는 돌아가기를 거부했어. 그 녀석은 계속 강요했고 마석을 팔아서 세 등분하자고. 그는 두 새내기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어. 신은 대단히 싸웠고 리라는 회복에 돈을 썼으니까. 그 녀석이 너무 버릇없다고 느껴서 나스와 아미아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두 아이를 팔려고 했어. 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내나도 그 악당에게 한 대 치고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마굴은 화가 나서 협회에 보고해서 그녀를 쫓아낼 거라고 위협했어. 하지만 잡힌 건 그들이었어. 리라와 씨는 평범한 모험자가 아니니까. 이 커플은 그 장면을 보지 않은 척하며 사비아와 마굴을 비난했어. 그들은 사람 매매를 음모하고 리라를 도구처럼 이용했어. 회관에 도착하니 모두가 그들이 왕립모험가 협회 소속임을 알았어. 여기는 그냥 작은 지부라 그 사람은 회장보다 권위가 커. 휴스가 왜 그런 인물이 여기 왔는지 물으니 이 마을의 안보가 나빠지고 있대. 모험가 때문이라고 하니 조사하러 왔어. 그런데 바로 그 두 아이를 잡아서 비난했어. 험스는 환가 모험자가 다른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니까 의견을 내지 않았어. 법에 따라 그들은 협회에서 추방될 거야. 이게 가장 가벼운 벌이야. 신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 사비아와 물루스는 자신의 나쁜 행동 때문에 평생 고생할 테니까. 그들을 보니 미는 그 친구를 한 구석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했어. 나를 존경하니까 그는 들었어. 미는 두 옛 동료를 용서해달라고 했어. 그들은 모험자가 되는 꿈으로 살았으니까. 욕심이 너무 커서 타락했지만 구할 수 있어. 명성과 돈은 모험자에게 생명처럼 소중해. 민에겐 그 두 사람이 아직 구할 수 있으니까 시에게 진정한 모험자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길 바랐어. 마굴은 그 말을 듣고 후회했어. 민을 개처럼 대했는데 그가 자신을 위해 말해주니까. 그 친구는 존경과 도움의 반으로 그 어리석은 커플을 도시에서 쫓아냈어. 햄스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물었어. 그 오빠는 추방당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런 커플을 방치하는 것보단 모험자로 만들어 감독하게 해. 이제부터 신은 이 마을에 한동안 머물고 싶대. 그 아가씨가 기뻐했어. 이 일을 후? 라는 조금 슬프지만 그 두 사람에 대해 가벼운 마음이 됐어. 이건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테니까. 그는 레나에게 많은 도움에 감사했어. 그날 밤 신은 리라에게 자신의 임무가 마하트의 왕도에서 이 지점 회지를 감독하는 거라고 말했어. 그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변이가 지점장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 기회라서 그녀의 도움을 원했어. 그녀는 아미아를 그들의 팀에 넣는 조건으로 동의했어. 그녀 혼자 버려둘 수 없으니까. 시와 그녀는 전에 한 팀이었어. 모든 게 쉬워. 그는 동의했어. 앞으로 두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래. 다음 날 그들은 민과 네나에게 팀 형성을 알렸어. 시는 이건 상황이 이끈 거라고 했어. 그 여동생은 이 세 사람이 팀에 필요한 요소를 갖췄다고 생각해서 작은 법사에게 괜찮은지 물었어. 지금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라의 도움이 정말 고마워. 라는 이게 좋다고 했어. 그녀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으니까. 그녀를 격려해서 처음엔 익숙해지기 어려울 테니까. 잠시 후 그 커플은 마석을 팔기 위해 협회에 갔어. 어제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팔지 못했으니까. 그럴 겸 미는 그녀에게 임무를 시도해볼래? 모험자는 괴물 사냥 말고도 다양한 일들이 있어. 의뢰를 수행하는 것도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야. 내나는 그런 일들을 알아. 특별한 아이템 수집, 마수 퇴치, 아니면 누군가를 호위하는 거. 미는 만약 그녀가 모험자가 되고 싶으면 임무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라가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게 놀랍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서 물으니 그녀는 부끄러워서 다른 일로 넘겼어. 오빠 빨리 가자. 협회가 가버릴 테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눈빛으로 그들을 봤어. 라는 자신이 하이드라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이 퍼졌단 걸 알았어. 바로 그 이후로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무능력자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라는 네나에게 하이드라의 마석을 노리는 자들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말이 끝나자마자 한 파티가 다가왔어. 꽤 위협적으로. 저쪽 리더는 마우야. 민과 이야기하고 싶대. 그들은 인원이 많아서 조심했어.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은 물러서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게 했어. 그는 민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지금 모두가 그들에 대해 궁금하니까. 네나는 그 녀석이 마석을 노리지 않으니 덜 걱정됐어. 마석을 노리지 않으니 덜 걱정됐어. 갑자기 마우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 화가 나서 그는 마굴이 민에게 한 일을 알았지만 개입하지 못했어. 이제 그 녀석이 쫓겨났으니까 말할 수 있게 됐어. 자신을 탓하면서 그는 도와주지 못했고 신검팀의 일이라고 변명했어. 마구스와 충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라가 여기서 많은 나쁜 소문을 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기였고 민을 무능력자라고 불렀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말 가혹했어. 네나도 그렇게 인정했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 그녀는 만약 그가 사흘 밤낮 무릎 꿇고 사과하면 된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겁에 질렸어. 그녀에게 욕을 먹었지. 라가 고통받은 걸 봤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는 건 부족해.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들에게 어울릴 필요 없어. 그녀가 너무 강경하니 나도 말렸어. 이번엔 혹시 악당으로 소문날까봐. 그 후 이야기가 더 가벼워졌어. 라는 하이드라를 이겼어도 여전히 결함이 있는 자야. 보통 치유사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 앞으로도 자신을 무능력자라고 불러. 마우는 먼저 악수를 청했고 적어도 미움을 사지 않은 걸 기뻐했어.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불러. 그 커플은 마석을 햄스에게 보여줬어.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
이건 그녀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이런 강력한 마수의 마석은 정말 귀한 거야. 게다가 미니 진화 형태의 하이드라를 이겼으니까 이건 10배 더 가치 있어. 색도 변이 때문에 약간 달라.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자 두 형제는 충격받았어. 그 친구는 변이 마수가 드물어서 이게 고가 품목이라고 설명했어. 게다가 하이드라의 마석이야. 이건 정말 희귀해. 진화 형태로 가려면 마수는 엄청난 마력을 흡수해야 해. 이 현상은 보통 미궁의 깊은 층에서 일어나지만 이 8머리뱀은 늪지대에서 변이됐어. 나는 이 일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어. 지상에서 그렇게 많은 마력을 흡수하기 어려워. 햄스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미궁에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어. 그 커플만 그런 게 아니야. 그녀 자신도 이상한 일들을 봤어. 나는 이런 때 협회가 행동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어. 나는 그녀에게 조사팀을 만들어 원인을 조사하라고 조언했어. 바로 그때 그 관리자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어. 쫓아낼 대상이 문제를 일으키자 하나음도 불렀어. 마수가 강력한 게 첫 층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이건 평범하다고 했어. 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어. 만약 방치하면 다른 모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는 이 직업을 하려면 그런 걸 알아야 한다고 했어. 그래서 협회는 경고를 하지 않을 거야. 만약 한다면 민을 위한 거야. 네가 그렇게 무서우면 이 마을을 떠나라. 그 여동생은 그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 민은 원망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바쁘니까. 햄스는 하나음이 그런 불쾌한 사람이라고 했어. 지점의 모든 직원이 그를 두려워해. 그녀는 그들에게 지점장이 미스시라고 이야기했어. 직원들처럼 그들은 그를 본 적 없어. 그는 너무 늙어서 사무실을 못 나와. 모든 일은 하나음이 맡아. 미는 그가 정말 유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햄스는 그렇대. 완벽주의자라서 작은 실수도 큰 문제가 돼. 그녀는 꾸중을 피하려고 노력해. 내나는 그 녀석의 성격을 이제 이해했어. 이 이야기를 넘기고 라는 현재 임무에 대해 물었어. 그 친구는 아직 안 한 의뢰를 잔뜩 꺼내줬어. 원하는 걸 골라서 알려주면 돼. 그 여동생은 몇 개가 정말 터무니없다고 봤어. 그래서 그녀에게 머리를 때렸어. 햄스는 돈만 된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어. 요청은 그렇지만 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야. 그래서 마수 사냥과 관련된 걸 찾아봐. 내나는 싸우는 게 재밌으니까 시도해보고 싶대. 햄스는 이 커플을 권하지 않았어. 이건 불사조야. 그건 이동법진 근처의 중간층에 나타나서 이동을 방해해 치유사와 검사에게 불사조와 싸우라고 하면 어쩐지 이상해. 날 수 있는 마수라서 너희들이 마법을 못 쓰면 어떻게 싸우겠어. 이 임무를 하려면 최소한 검사와 법사, 그리고 넓은 범위 회복을 할 수 있는 치유사가 필요해. 갑자기 그들은 아이디어를 냈어. 원래 그들은 이 임무에 딱 맞는 세 사람을 알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는 이 일을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 서로 도울 수 있나 봐. 리라는 바로 동의했어. 게다가 시가라를 감시하고 싶다면 이게 좋은 기회잖아. 아미아에게 물으니 그녀는 두 오빠 언니가 결정했으니까 반대하지 않았어. 그녀는 민이 여전히 자신을 화나게 한 줄 알았어. 그는 그런 의도가 없어. 그녀의 기술을 칭찬했어. 신검팀의 일도 끝났어. 신경 쓸 필요 없어. 리라는 아미아를 기분 좋게 격려했어. 요즘 너무 슬퍼 보이니까. 그렇게 그들의 임시팀이 형성됐어. 내일 출발하기로 했어. 내나와 미는 신청서를 내고 필요한 장비를 사러 갔어. 요즘 번 돈이 꽤 많으니까 걱정 없어. 팀에 두 치유사가 있지만 미는 여전히 약을 더 사러 갔어. 회복과 약초를 함께 쓰면 더 빨리 나아요. 라가 너무 많은 걸 아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해. 그 여동생들은 꽤 슬펐어. 그녀가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여자가 안 와왔어. 깜짝 놀라서 내나가 그녀를 때렸지만 빗나갔어. 그 후에야 그게 그란마라는 걸 알았어. 왜 왔는지 물었어. 그 여자는 장난치며 오랜만에 만났는데 나를 때리다니. 그 여동생은 그녀가 갑자기 안 와서 깜짝 놀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 왜 왔는지 물으니 그녀도 모험자야. 동시에 최고의 전투법사야. 사람들은 그녀를 VM던 VMA라고 불러. 그 손녀는 아빠가 그녀를 여기로 보냈단 걸 알았어. 그녀는 내나를 유일한 딸이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다니 당연히 찾아야 해. 람마는 내나가 남자를 따라갔지만 그게 제자인 걸 알고 놀랐어. 민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스승님이 나타났어. 세 사람은 가게에 가서 이야기했어. 그녀가 전에 람마를 따라 배웠단 걸 말했어. 그녀에겐 라는 최악의 제자야. 아무것도 닮지 않았어. 여동생은 이게 아빠의 지인이라고 했어. 이건 운명이야. 그 여자는 민을 쫓아냈어. 가족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그는 듣지 않았어. 지금 두 아이가 한 팀이니까 책임이 있어. 게다가 라는 스승님이 내나를 데려가지 않길 원해. 람마는 그가 자신에게 대들다니 놀랐어. 막을 거냐고 물었어? 제자라고 해도 민은 그녀를 위해 도전했어. 결과는 그녀의 마법을 피했어. 전에 여러 번 불태워졌으니까. 그 기술을 잘 알아. 그걸 보니 VM더는 그를 남게 동의했어. 내나가 설명하니까 그녀가 집을 떠난 건 아니야. 그냥 급하게 갔으니까 부모님께 말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편지를 남겼어. 내용을 물으니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어.
부모님, 걱정 마세요. 딸이 오빠와 함께 멀리 놀러 갈게. 듣고 나니 두 사람은 말이 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쓰면 당연히 부모님이 잡아올 테니까. 그 여자는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를 묻지 않았어. 실은 어렸을 때 민이 구해준 후 그녀는 그를 항상 감시했어. 그가 팀에서 쫓겨나자 그새의 부름에 달려왔어. 나의 마음은 그녀가 한번 집에 가서 설명하라고 조언했어. 듣고 나니 그녀는 슬퍼했어. 혹시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헤어질 테니까. 그 여자는 내 나이 아빠가 모험자를 막지 않는다고 했어. 그냥 갑자기 떠나서 걱정된 거야. 자신이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가서 말해줄게. 미니수를 사러 갔을 때 뷰엠더는 내 나를 바보라고 불렀어. 남자를 따라갔는데 나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았어. 그녀에겐 그 오빠가 정말 대단해. 치유사지만 싸울 수 있어. 그가 아는 지식은 모두 그녀가 가르친 거야. 본인은 자신을 돕기 위해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자신은 부담스러워. 그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 민이 변했다고 느꼈으니까. 전에 그는 자신에게 대들지 않았지만 이제 후배를 위해 반대했어. 그건 내나가 그의 마음에 특별하다는 증거야. 듣고 나니 그녀의 기분이 나아졌어. 민과 함께 임무를 계속할게. 그 피해 스승님은 이제 본목적으로 들어갔어. 그녀는 미스트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조사 중이야. 민의 그룹은 불사조의 둥지로 이동했어. 내나는 처음이라 조심했어. 들어오자마자 괴물이 덮칠 줄 알았어.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어. 민이 설명했어. 이 좁은 곳에선 불사조도 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가서 천장이 높고 넓은 곳을 찾아야 해. 날개 달린 마수는 좁은 방을 싫어해. 도대체 불사조가 여기서 왜 나타났을까? 그렇게 그들이 넓은 곳을 찾았어. 분명히 둥지가 여기야. 리라는 최근에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고 했어. 이건 아직 아무도 탐험하지 않았어. 마수가 공격할까봐. 불사조를 이기면 보물과 귀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모험자라면 누구나 원하지. 그 말을 듣고 아미야와 내나는 기뻐했어. 미는 남은 열기를 확인하고 그새가 바로 위에 있단 걸 알았어. 그걸 부르기 위해 그는 벽돌을 멀리 던져 소음을 냈어. 불사조는 영토 의식이 강해. 침범당하면 확실히 공격할 테니까. 전에 준비했으니까 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협회로 돌아가서 그들은 미인 누나를 환영했어. 그녀의 돈에 대한 눈빛으로 햄스는 이게 새로운 금광이라고 알았어. 그 여자는 마하트 지점에 온 걸 환영했어. 그녀의 관점에서 람마의 몸은 보통이 아니야. 큰 과일 말고도 그녀의 장비는 고급 마법 아이템이야. 그래서 햄스는 그녀가 다른 곳의 유명한 모험자라고 확신했어. 왜 왔는지 물으니 지점장을 찾는다고 했어. 약속도 없지만 그녀는 그를 만나겠다고 했어. 정말 대단해. 햄스는 그녀가 그 늙은이의 손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녀는 그를 알고 싶어 하면서 그를 죽이고 싶대. 햄스는 이해하지 못했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곳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어. 하나옴이 나와서 그녀를 막았어. 그녀와 이야기하겠다고. 햄스는 그녀를 람마라고 불렀을 때 VM 더님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강경한 거야. 그 청년은 꽤 두려워했어. 동료를 물러나게 했어. 죽기 싫으면. 미궁으로 돌아가서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그 불사조는 위에서 빈틈을 노리고 날아다니기만 해. 내나는 만약 자신과 오빠만으로 이 마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꼈어. 미는 화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 경계심을 잃은 순간 그 여동생은 노려졌어. 방심한 순간 귀여운 여동생이 노려졌어. 다행히 메인이 빠르게 반응해서 내나가 불타는 걸 피했어. 그 생물은 불이나 발톱으로 불을 뿜을 수 있어. 불이나 발톱으로 불을 뿜을 수 있어. 동시에 몸 전체를 무기로 해서 돌진해. 잠만은 여기 온 이유를 말하니 어제도 누군가 미궁에 문제가 있다고 했대. 협회가 처리하라고. 한둥은 여전히 드문 일로 보지만 처음은 아니라고 주장해. 게다가 여기 모험가는 전부 나쁜 놈들이야. 지점장이 그런 자들을 불렀다고 했어. 좀은 숨기면서 모르는 척했어. 전에 활동할 때 그녀는 그런 흰 기둥을 본 적 없으니까 의심했어. 그 녀석은 이게 협회와 관련 없다고 했어. 어디서 그런 걸 의심하냐고 물으니 그녀는 직감이 좋다고 했어. 미국 마을에선 모험자 협회가 가장 강력한 조직이야. 지점장의 위치는 왕과 다름없어. 그래서 그는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으니 그는 모르는 척했어. 홈은 자신은 그냥 고용인이라고 했어. 불만 있으면 가라고 배웅하지 않겠어. 그녀도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한편으론 불량 모험자를 부르고 다른 편으론 의심하는 사람을 쫓아내. VM 던의 본능은 곧 많은 사람들이 죽을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 그래서 쓸모없는 자들이 먼저 죽는 게 좋겠어. 그녀가 암시한 건 미궁의 폭동이야. 민의 그룹은 지금 그 새를 끌어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계속되면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불바다가 될 테니까. 높은 온도는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산소 부족이야. 최악으로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테니까. 직접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새가 그들이 강하단 걸 느껴서 이 방법으로 쫓아내려 해. 내나는 놀랐어. 마수가 사람을 만나면 공격할 줄 알았는데 불사조는 계산을 해. 아미야에게 물어봐.
먼 거리에 물 속성 기술이 있나? 그녀가 날개를 노려서 균형을 잃게 해서 떨어뜨리자고. 그녀가 걱정됐지만 두 오빠가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리라와 내나도 그녀를 격려했어. 신경 쓰지 마. 이 팀은 신검처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이 팀은 신검처럼 아니니까. 그렇게 새 근접 전사가 달려들어 그 새를 유인했어. 그걸 보고 아미아가 주문을 시작했어. 리라는 그녀를 안심시켰어. 동료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녀는 훌륭한 모험자가 될 테니까. 그렇게 법사 여동생은 물의 화살을 만들었어. 불사조의 날개를 터서 바로 떨어뜨렸어. 라와시가 달려들어 베었지만 효과가 없었어. 그 마수가 균형을 잡았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협회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미궁의 폭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건 정말 위험한 현상이야. 일어나기 어려워. 하지만 최근 일어난 일들로 상상치 못한 사건이 합리적이해야. 가장 주목할 건 마수가 갑자기 변이해서 더 강해진 거야. 람마는 이 마을에 큰 마력이 쌓이고 있단 걸 느꼈어. 그녀의 말이 맞아. 지금 그들은 전에 하이드라와 싸울 때처럼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 불사조의 힘이 빠르게 증가해서 몸이 변하고 불꽃이 둘러싸였어. 내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이건 드문 사건이라고 하던데 며칠 만에 2번이나 봤어. 이건 아미아를 두렵게 했어. 계속되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리라는 상황이 너무 나빠. 마수가 여동생의 공포를 흡수하면 더 강해지고 그녀를 영원히 성장 못하게 해. 강한 마수를 만나면 아미아는 약해져. 그 애는 회복 전문 치유사라. 남의 공포를 고칠 수 없어. 그 불새는 전의 일에 화가 나서 마법사 쪽을 노려 공격해. 아미아는 너무 무서워서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어. 그때 시가 약속대로 나서서 공격을 막았어. 마검으로 불꽃을 둘러 쪼개. 그 열기가 무섭지만 그는 뵐 수 있었어. 그는 동료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 아미아에게 다시 일어나서 마법을 써달라고 했어. 그는 모든 공격을 쳐냈어. 이 전투를 이기려면 그녀의 힘이 꼭 필요해. 리라도 옆에서 그녀를 격려해서 방금 전에 공포를 잊게 했어. 방금 전에 공포를 잊게 했어.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주문을 외우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어. VM더는 하나음이 여전히 모르는 척하니까 떠나야 했어.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 그녀는 흰 탑으로 가서 알아봤어. 마법을 써도 타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의심스러워. 내나는 이 기회에 실력을 발휘했어. 불새가 화나서 내려오자. 강화된 펀치를 맞았지만 아무런 피해도 안 입고 오히려 그녀의 손이 고온으로 타버렸어. 틈을 타서라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 빠르게 베었어. 메인의 검은 녹아내렸어. 다행히 아미아가 주문을 완성해서 거대한 얼음 화살을 괴물새에게 쏘았어. 리라는 뒤에서 그녀를 회복시켜 에너지를 주었어. 이번에도 날개를 노렸지만 그 새는 높이가 조금 줄었을 뿐이야. 그 자세로 신은 베지 못했어. 그걸 보고 내나는 움직임으로 높이 뛰어올라 그 괴물의 머리를 차서 떨어뜨렸어. 기회를 잡아 라가 검으로 머리에 꽂아 넣어서 불사조를 끝냈어. 아미아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 2번이나 강한 변이 생물을 이겼어. 가장 큰 공은 법사 여동생이야. 그녀 없이는 그 새에 닿을 수 없었어. 그런 칭찬을 듣고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아 감동적으로 울었어. 하이드라처럼. 이 괴물은 큰 마석을 주었어. 팔면 엄청난 돈이 될 테니까. 이번엔 미니 혼자 지지 않았으니까 귀신 형태로 변하지 않았어. 리라와 시는라의 그 상태가 뭔지 여전히 궁금해. 조금 아쉽지만 이번엔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는 이 청년을 더 관찰하고 싶어. 오후에 그들은 식당에 돌아왔어. 거기서 스승님을 만났어. 두 아이는 그녀가 불사조 사냥을 안다니 놀랐어. 람마는 햄스에게 돈을 던져서 그들의 정보를 얻었어. 듣고 나서 메이는 휴스가 자신의 임무를 밝힌 게 이상했어. 그들의 모습을 보니 성공한 것 같아서. 그녀가 대접하겠다고 했어. 마석 판매로 돈을 받고 의뢰를 완수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저렴한 음식을 대접했어. 내나는 그걸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아서 아주 맛있다고 칭찬했어. 그 여주인도 그렇게 말했어. 고급 음식만 먹다 보면 이런 맛은 집에서 못 느껴.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은 내나의 배경에 놀랐어. 내나가 숨기려 했는데 람마가 솔직하게 밝혔어요. 이건 바로 아나라 백작의 딸이라고. 이건 그 멍청한 제자가 누굴 알아보게 하려는 거예요. 역시 매는 과거에 이 가문의 어린 소녀를 구한 일을 떠올렸고 그게 바로 지금의 그녀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면이 바뀌어. 미스 선생님에게 한주미 위험신 사건을 보고하러 왔어요. 람마가 도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기뻐하며 몇 가지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내나와 라는 마석을 팔아 돈을 받으러 길드로 갔어요. 그건 변이 불사조의 마석이었죠. 하지만 받은 돈 주머니가 너무 작아서 그녀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 자매가 돈을 준비하는 걸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적은 돈을 주다니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에머스는 여전히 진정하며 그녀에게 열어보고 나서 불평하라고 했어요. 실은 이번에 그 여자가 금화로 지불했기 때문에 적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은하 주머니였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 주목을 끌 테니까요. 그 여자는 이 금화를 모으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다른 지점을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여 부탁까지 했죠. M은 동생에게 너무 오래 열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놈들이 눈여겨볼까봐라도 그녀에게 추가로 돈을 주며 최선을 다한 보답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꽤 기뻐하며 그 커플 덕분에 자신도 조금 혜택을 받다고 했어요. 갑자기 그 젊은이가 떠나려 하니 에머스는 그들이 싸웠다고 생각했어요. 내나도 걱정돼서 그 뒤를 쫓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마을은 동화 같은 이야기로 북적거려요. 미궁 깊숙한 곳에 세상을 모두 차지하려는 사악한 존재가 숨어있대요. 바로 200년 만에 깨어날 강력한 악룡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용사예요. 근처에서 그 작은 여자가 두 사람을 위해 아침 음식을 사왔어요. 내나는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라의 침묵을 보니 그 방금 번 돈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어요. 그 돈으로 집을 빌리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그럴 계획을 세웠어요. 게다가 집을 빌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저렴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메리의 여관에 문제가 있는지 물었어요. 왜 동생이 이사를 가려는 건지. 내나는 그곳이 음식이 맛있고 방이 깨끗해서 좋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젊은이와 단둘이 있고 싶었어요. 여관이 너무 붐비니 그게 두 사람의 감정을 방해하거든요. 내나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공간을 원했어요. 어쩌면 나가 용기 내서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그 상상을 하니 그녀는 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었어요. 기분 좋았는데 매니 거절하니 실망했어요. 여관에서 사는 게 낫다고 했죠. 그에게는 돈이 어려운 때나 병들 때를 위해 아껴두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아직 공식팀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 파티일 뿐이죠. 처음에는 불사조를 없애는 게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날 밤 그 친구가 5명으로 공식팀을 제안했어요. 공식팀을 5명으로 초대해요. 하지만 아직 답을 주지 않았으니 지금 집을 빌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내나는 단둘만으로 하고 싶었어요. 맨이 정말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죠. 시의 전투력을 보니 그 전 불사조 전투에서라가 그의 잠재력을 봤어요. 미래의 미궁 깊숙한 층으로 내려가면 그런 동료가 필요할 테니까요. 내나는 오빠 옆에만 있으면 깊은 층으로 안 가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맨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 세 사람과 팀을 짜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들은 공식팀이 되어 축하했어요. 여관 주인과 그 아이도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음식을 다 먹고 아미아가 졸려서 리라가 방으로 데려갔어요. 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하며 라와 더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이제 팀원이 되었으니까. 그 작은 여자도 따라가서 따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리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나가 그렇게 대담할 줄 몰랐어요. 함께 살자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해서 너무 슬펐죠. 그 오빠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리라는 반대로 라가 그녀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초대를 거절한 건 아마도 부끄러워서일 거예요. 먼저 거리를 좁히고 나서 함께 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마다 다르죠, 시처럼. 잘 알아봐야 해요. 그 말을 듣고 내나는 이 자매가 연애 경험 많다고 느꼈어요. 실은 그녀도 아직 연애한 적 없지만 더 성숙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이 연애 문제로 머리가 아파요. 아래에서 두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는 그들이 함께 사는 게 문제없다고 봤어요. 내나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그는 맨이 너무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 그 젊은이가 그녀를 싫어하는지 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절망적이었는데 그녀가 용기를 주며 모험가를 계속하게 했어요. 자신의 자신감이 무너질 때 그녀가 나타나 지금까지 함께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시가 다시 물으니 그 사람이 그녀를 사랑하는지 물었고 그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서 술에 취해 말했어요. 술에 취해 말했으니 라가 인정했어요. 위 방에서 리라도 자신과 시의 연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왕도에서 같은 팀이었죠. 그녀는 꽤 예쁘고 몸매도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가 눈여겨봤죠. 그중 한 놈이 그녀를 좋아해서 일부러 팀에 들어왔어요. 아미아가 깨서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연애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었죠. 모두 여자들끼리라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리라가 그 나쁜 팀원이 노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마음은 이미 시에게 갔으니 그가 시도할 때 그녀는 반항하며 때렸어요. 아직 몸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그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가 그 일을 알게 되니 그는 화가 치밀어 그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를 화나게 한 후 그는 떠나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시가 말했어요. 그때 자신은 리라를 마주할 수 없었어요. 당연히 감정이 있었어요.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 마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리라가 도와줬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과거 일은 그녀가 용서했지만 자신은 아직 그래서 태도를 유지했어요. 실은 그때 리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보석 같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녀는 너무 슬펐어요. 그녀는 그를 욕하며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커플이 됐을 텐데. 셀라에 가서 그도 재미있게 참여했어요. 매니 물었어요.
왜 그 여자를 좋아하면서 제안을 거절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매는 인정했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함께 살자고 할 때 조금 더 정보를 필요했어요. 그는 매우 기뻤어요. 바로 그때 정보를 가져온 사람이 왔어요. 하룬이 에머스에게 내나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녀의 머리색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엑스는 그녀가 부업으로 탐정까지 한다고 놀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건 길드와 상관없는 개인 일이에요. 그녀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해도 될지 물었고 매는 동의했어요. 먼저 내나의 출신은 정말 안 알아. 백작의 유일한 딸이에요. 그녀에 대한 소문이 용사가 흑룡을 물리친 전설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용사의 힘은 너무 강력해서 위험했어요. 그때 잠든 공주가 나타나 런용을 재우며 사랑하는 이를 구했어요. 그녀는 귀족 가문이라서 나중에 아버지의 지위를 이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모험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가족이 막았어요. 신은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귀족이 괴물을 사냥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머스가 설명했어요. 그녀는 여자라서 약하니까 부모가 막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어느 날 그들은 내나를 더 막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리색이 갑자기 금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이곳에서 파란 머리는 드물지만 하룻밤 만에 변하는 건 리라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미아는 이 머리색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라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건 그녀가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머리색이 완전히 변했으니까요. 그게 그를 너무 궁금하게 해서 에머스에게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녀는 원인을 모르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딸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뒀어요. 엑스는 이게 아마도 그녀가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서 가족이 경험하게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나는 강하고 불사조까지 이겼으니까 에머스는 그녀가 병에 걸렸을 리 없다고 했어요. 이게 그녀가 조사한 모든 정보예요. 그래서 라가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실은 매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스승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까봐 탐정을 고용했어요. 엑스는 만약 내나의 아버지가 모험가 일을 반대하면 어쩔지 물었어요. 매는 그때 그녀를 데리고 집에 가서 허락을 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원하면 도울 거예요. 그 자매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나를 존경했어요. 백작의 딸이 한 남자를 위해 무술을 연마하다니, 게다가 맨을 기다리다니. 그녀는 꽤 대담해요. 리라처럼 주저하지 않고 말하죠. 자신도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새소녀는 그 커플을 응원하며 밀었어요. 그 여자가 시를 데리고 따로 이야기하러 갔어요. 젊은 나이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갔어요. 그곳에서 리라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를 싫어하지 않으면 평생 동행해줄 수 있냐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충격받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리 기뻤어요. 그는 더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욕을 먹었어요. 그 작은 아이들은 그놈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여자가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도 동의하지 않다니. 리라는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만족했어요. 그는 전에 그런 걸 생각해본 적 없어요. 이번에 생각해보라고 하니 한 발짝 다가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나는 기뻐서 다음날 나에게 놀러가자고 초대받았어요. 잠든 공주의 이야기는 실제로 비극이에요. 악룡을 재우기 위해 그녀는 목숨을 걸었어요. 운명은 파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용사를 도울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 미궁으로. 지금 한 모험가 그룹이 괴물에게 막혔어요. 그들은 강하지만 공격하지 않고 신입을 미끼로 이용하려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크리스는 맨처럼 버려졌어요. 장면이 내나에게로. 지금 그녀는 맨과 놀러갈 생각에 기대에 차 있어요. 아마 그 때문에 머리가 하늘에 떠서 모두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가 그녀를 위해 뭔가 해야 해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요. 리라는 여자로서 내나가 불안한 이유를 알아요. 어제 초대 때문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라가 감정과 관련된 건지 물었어요. 시도 그 친구에게 빨리 해결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야 임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는 그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었지만 순수한 그녀가 꽃까지 먹을까봐 동의했어요. 맨이 다가가서 그녀를 부르니 그녀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치스가 부상투성이로 나타났어요. 그는 그들을 구했으니 일단 나는 개인이를 밀어야 했어요. 실은 그는 여관주인 모녀의 오랜 친구라서 그 상태를 보니 그들은 슬펐어요. 다행히 리라와 라가 치유사라서 두 아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엠은 셀라가 사람을 그렇게 챙기는 게 놀랐어요. 주인은 크리스가 딸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했어요. 그는 고하지만 맨처럼 열정적이었어요. 모험가가 되고 싶어서 그들은 그 손자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어른이 되었으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싶었어요. 어제 그는 여기 와서 팀에 들어갔다는 걸 자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라는 왜 크리스가 그렇게 다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사과하고 길드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의 생각처럼 크리스를 이용한 모험가들은 잡혔어요. 그들은 그 아이를 괴물미끼로 썼다는 걸 자백했어요. 그 말을 듣고 라는 그들을 총알 같은 눈빛으로 봤어요. 뭐 할지 물으니 그는 그냥 나쁜 짓 그만두라고 했어요. 만약 처벌받지 않으려면 이 마을을 영원히 떠나야 해요.
그 친구는 맨이 너무 자비로워서 다음에 만나면 좋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에머스도라에게 모험가들 사이의 갈등을 자의적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놈들은 길드가 처벌해야 해요. 교훈으로. 그녀도 그냥 눈 감아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길드가 그런 악당을 방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엠허스는 길드의 정책이 모든 모험가를 허용하니까 좋은 사람만 선택할 수 없다고 했어요. 라이스 길드의 상부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한움은 그 말을 듣고 그게 바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했어요. 맨이 그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처리했으니 길드의 법을 따라야 해요. 누가 그에게 처벌과 집행의 권리를 줬나요? 그는 맨이 가장 쫓겨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놈에게 화가 났어요. 나는 싸우고 싶지 않으니 방으로 가서 이야기하러 갔어요. 그는 크리스를 이용한 사건을 설명했어요. 어디서나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길드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다니 한움은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길드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인력이 제한적이라서 효과적인 일에만 집중해요 라는 고아 아이들이 고생하며 먹고 살다 죽는 걸 그냥 두는 건가요? 그는 맨이 잘못 말한다고 했어요. 누가 그들을 길드에 가입하게 하나요? 세상에는 다른 일도 많아요. 돈 벌 수 있는? 모험가가 되기로 했으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전에 말했듯이 라가 못 견디겠으면 이 마을을 떠나세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요. 맨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모험가는 항상 위험과 함께해요. 무력한 자는 죽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가입하려면 처음부터 마음을 준비하세요. 무력한 자는 살 권리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운전 원리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친구가 자신을 잊었나 물었어요. 동시에 팔에 긴 흉터를 보여주며 라가 알아봤어요. 그건 과거의 동료 노엔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그들은 젊은 모험가 지망생이었어요. 둘은 10명 넘는 팀에 들어가서 짐을 나르고 했어요. 라는 강한이 괜찮았지만 노는 점점 약해져서 이용당했어요. 그는 쓸모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죠. 그 커플은 참고 참았어요. 맨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노는 반드시 강한 모험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받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자는 동안 라는 고블린 무리가 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친구에게 모두를 깨워 전투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고블린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모두가 겁을 먹었어요. 도망치려 했죠. 팀장 S 그 자리에 있으면 탈출할 수 없으니 두 신입을 불렀어요. 그들은 그들을 괴물미끼로 던졌어요. 노는 이런 상황에 충격받았어요 라는 친구를 진정시키며 그 나쁜 놈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했어요. 그건 단순한 감시나 자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미끼로 쓰는 거예요. 전에 맨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 그는 친구를 격려하며 살아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막지 말고 그 악당들을 고발하러 가세요. 그래서 둘은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고블린이 다수를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정보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맨은 고블린이 사냥할 때 다수를 노린다고 했어요. 그건 고블린의 재미예요. 강한 자를 가지고 노는 거. 사냥에 성공하면 기쁨을 느끼죠. 하지만 그런 미끼처럼 약한 자들은 빨리 지루해져요. 이제 남은 건 여기서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고블린이 떠날 테고 나머지 그룹을 쫓을 테니까. 문장을 마무지르자 한 마리가 돌아와 동료에게 사람 사냥을 알렸어요. 노제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전투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악당들이 미끼가 되어 자신을 구해준 걸 느꼈어요. 나는 가능하다면 내가 구하러 갈게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전투 중에 노예는 팔에 중상을 입었으니 라가 치유사 능력을 썼어요. 그 젊은이는 시간이 지체되면 고블린이 돌아올까봐 친구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모험가라면 항상 위험과 함께해요. 무력한 자는 죽는 건 당연하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무력한 자에게 잔인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한 길이 있어요. 나도 구원받은 적 있으니까. 그 후 그들은 고블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어요. 노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무력한 자가 항상 운이 좋은 건 아니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 후 그는 더 많은 걸 경험했고 한 노인이 도와줬어요. 그때부터 그를 스승으로 여겼어요. 라는 미스를 말하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때부터 여기서 일하며 이름을 바꿨어요. 오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옛정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라가 이 마을을 떠나기를 바래요. 그건 옛 친구에게 갚는 은혜예요. 이게 지금 맨을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그는 이해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어요. 한움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맨과 네나를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이게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 후 아래로 내려가서 맨과 친구는 에머스에게 따로 불려갔어요.
그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부장의 행동에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 노인은 최근에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길드에는 그보다 나이 많은 직원이 많아서 불만이 많아요. 에머스는 그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맨은 그 이야기를 내나에게 했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고 대로 주변의 마술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대로 두면 주민들이 위험해질 테니까. M은 호기심에 길드에 입문돼 왜 에머스가 보상 없이 부탁하는지 물었어요. 라는 그게 한움의 지시라고 들었어요. 그럼 모험가들을 처리하는 일이라면 그녀가 정보를 주겠다고 했어요. 라는 안심하고 그들을 경고하러 갈 수 있어요. 미궁의 이상현상이 트위터마다 이에마센. 지부장의 지시라서 그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방어하기 위해. 나머지는 모험가들의 경계 수준에 달렸어요. 요약하면 마술을 제거하며 마석을 팔아 돈을 벌 수 있어요. 에머스는 개인 돈으로 가격을 올려줄 거예요. 한 번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두 젊은이는 돈을 아끼는 그녀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충격받았어요. 내나는 이해하고 동의했어요. 어쨌든 외부 마술을 제거하는 건 모험가의 일이니까. 시왈이라는 바빠요. 고아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하니까. 만약 나중에 위험에 처하면 방어할 수 있게. 내나도 그 아이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어요. 그녀는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물었고 맨은 많은 일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장면이 한움에게로. 그는 장관으로부터 서한을 미스에게 가져왔어요. 내용은 내나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잠든 공주가 될 사람을. 그는 그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물었어요. 흥룡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그건 동화가 아니에요. 곧 그 생물이 돌아올 테니까. 내나의 파란 머리는 악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네요. 맨의 팀은 지금 마을에서 괴물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에머스의 정보처럼 마을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 마수는 이 지역에 나타날 수 없는 종류예요. 리라는 급습해서 그들의 진격을 막자고 했어요. 아미아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지만 라는 한 마리도 도망치지 않게 매복을 선택했어요. 엑스는 왜 그렇게 수고를 들이는지 물었어요. 그건 도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요. 그들은 멀리 돌아가 바람이 안 불어오는 쪽에서 접근해야 해요. 그 후 그들은 내나가 공격받았던 곳을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그 추억을 떠올렸고 이번에도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차이점은 이제 그녀 가라의 보호 없이 스스로 싸울 수 있게 됐어요. 강화된 주먹으로 그녀는 괴물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그때는 울기만 했는데 맨은 앞으로 나아가 두 사람의 생명을 지켰어요. 그녀는 울기만 했어요. 맨은 이제 그들은 함께 싸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과거에 팀을 짜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건 너무 약하니 빨리 이겼어요. 하지만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 지역을 흔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공포에 떨었어요.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상했으니 놀라지 않았어요. 지부장은 이 무서운 사건이 시작됐다고 슬퍼했어요. 맨은 여관에 돌아와 메리가 무사한지 물었어요. 하지만 곧 마누엘의 팀원이 와서 긴급 소식을 전했고 라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마누엘은 와서 긴급 소식을 전해요. 처음에는 길드로 갈 줄 알았는데 마을 외곽으로 데려가서 깜짝 놀랐어요. 맨은 팀 전체를 데리고 갔고 많은 괴물이 모인 걸 발견했어요. 특히 이 고블린 그룹은 전과 다르게 영리했어요. 게다가 아주 큰 놈들이 무리를 이끌었어요. 마누엘의 그룹은 그들이 공격할 줄 알았으니 여기서 막으려 했지만 수가 너무 많아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 사건은 길드에 보고되지 않았으니 보상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을을 보호하고 싶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괴물이 많지만 대부분 약해요. 큰 놈들만 강하죠. 라는 직접 맞서서 한 팔을 잘랐어요. 놀랍게도 그 종류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했어요. 그들은 함께 외쳤어요. 모두를 충격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마수가 말할 줄 아는 건 들어본 적 없으니까. X에 따르면 소통할 수 있어도 고블린은 괴물이니 제거해야 해요. 그들의 목적은 마을 보호예요. 그걸 생각하세요. 마누엘의 팀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평소처럼 싸웠어요. 모든 고블린이 제거됐어요. 하지만 사라지기 전에 우두머리가 더 끔찍한 것을 경고했어요. 사라진 후 큰 마석이 떨어졌어요. 분명히 변이 종류예요.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마을 주변에서 또 일어났어요. 이제는 마수들이고 수가 계속 증가해서 후퇴해서 길드에 도움을 청했어요. 놀랍게도 길드에는 이미 모든 모험가가 모였어요. 괴물에 대처하기 위해 화루는 미궁에서 나온 괴물의 보상을 몇 배로 올렸어요. 심지어 에머스도 한움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게 됐어요. 게다가 그는 모두에게 술을 대접하며 기운을 북돋웠어요. 그들은 나쁜 놈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떠날까봐 걱정했어요. 조금 어긋나지만 이젠 마을을 보호할 인원이 충분해요. 마누엘의 팀은 마지막 숨까지 싸울 거예요. 신은 에머스의 상부가 이 사건을 예측한 것 같아요. 돈을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들의 스승님도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떠났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걸 예측한 거예요. 람마는 나에게 이 사건을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이전 교훈과 많은 괴물수를 보니 맨은 미궁의 폭동이라고 확신했어요. 에머스는 이걸 들어봤어요. 100년 전에 기록된 현상이에요. 괴물이 미궁에서 쏟아져 나와요. 근처에 마을이 있으면 그게 목표예요. 이 폭동의 원인은 미궁에 쌓인 많은 마력 때문이에요.
폭동을 막으려면 모험가들이 새로 태어난 마술을 제거해 마력을 흡수해야 해요. 이때 에머스는 길드가 미궁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중립조직임을 떠올렸어요. 이런 큰 사건을 겪어본 적 없어서 돈을 아끼는 그녀가 잊어버렸어요. 람마도 탓하지 않았어요. 100년 만에 일어나니까. 길드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100년은 길지만 왕도의 도서관에 폭동 기록이 많아요. 그녀의 할아버지는 100년 전 생존자라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모험가를 오래 하면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들어봤어요. 마누엘은 이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마을에는 모험가가 많으니까 매일 많은 괴물을 제거하니 마력이 쌓일 리 없어요. 진짜 원인은 스승님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났으니 람마는 제자에게 어떻게 할지 물었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마을에 방어벽을 세우자고 했어요. 주민들은 집에 있는 물건을 아끼지 않고 그걸로 방어벽을 만들어요. 엠리스는 폭동이 며칠 지속될 테니 이 방법이 맞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마을이 큰 피해를 입을 테니까 라가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측하지 못했지만 방어가 더 쉬워질 거예요. 근처에서 작은 아이들은 싸우고 싶었지만 마누엘이 욕했어요. 그는 크리스의 마음에 감사하지만 그들이 싸우면 부담일 뿐이에요. 돕고 싶으면 커서 다시 생각하세요. 그는 그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이 전투에서 다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게다가 할 일도 많아요. 모험가의 일은 괴물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은 그 생각을 포기하고 주민들과 메리를 도왔어요. 그 후 그는 잘 설명했어요. 그들의 젊은 시절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둘은 그 아이들이 더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래요. 공격이 시작됐어요. 많은 모험가가 나서서 막았어요. 이건 그들의 무대니까. 게다가 괴물 보상이 많으니 모두가 제거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했어요. 몇몇은 화물차로 탈출로를 막았어요. 혼란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고블린뿐이었지만 중간층 괴물이 나타났어요. 람마는 마수의 공격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반나절 만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녀는 제자에게 얼굴을 가다듬고 싸우라고 했어요. 자신도 이런 광경을 본 적 없으니 자책할 필요 없어요. 머리를 쉬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 싸우세요. 하늘에 날 수 있는 괴물이 나타났어요. 리라는 낮에 이런 종류가 나타나다니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모두 변이에요. 그 괴물들은 함께 외쳐서 누군가의 원한처럼 들렸어요. 위험신도 게임에 참여했어요. 모든 걸 불태우는 주문을 썼어요. 한참 후 첫 번째 무리는 제거됐어요. 쉬지도 못하고 두 번째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피곤했어요. 이수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니 레나는 그녀에게 더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신은 아직 싸울 수 있다고 했어요. 라의 의견은 당연히 동의했어요. 자매 부부는 리라가 맡았으니까. 그렇게 그들은 적 진영으로 돌진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시가 미끄러져서 거의 다쳤어요. 다행히 전설의 검사 호날두가 구했어요. 그는 직설적으로 그 제자가 너무 약하다고 했어요. 이건 맨의 스승이니 인사했어요. 리라는 이 아이들이 전설적인 모험가들과 함께하는 게 놀랐어요. 심지어 네나는 전에 그에게 훈련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 두 남자는 충격받았어요. 그녀는 기쁘게 말했어요. 그때 람마와 호날두가 자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검과 마술이 안 맞아서 포기했어요. 반대로 맨은 그 스승이 인정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시와 그도 같은 훈련소 출신이에요. 리라는 그들이 형제라도 된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비슷하니까. 호날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험신이 욕했어요. 너무 늦게 왔으니까. 그는 위험신을 불의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화가 나 있으니까. 호날두가 쓰는 마검은 시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해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주었죠.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늦게 온 사람이니 그 자리를 대신 싸울게요. 아미아와 마누엘은 이 사람의 기술을 보며 그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람마는 그 친구가 아는 가장 강한 검사라고 했어요. 전에 그들은 동료였고 라와 함께 모험을 했어요. 갑자기 한음이 신비로운 문으로 나타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람마는 이게 몇백 년 전에 사라진 주문이라고 알았어요. 지부장은 그녀를 초대했으니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녀는 이야기할 게 있어서 동의했어요. 게다가 호날두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래서 스승님과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는 지부장 미스 한움과 이야기해야 하니까. 동의하고 내나도 데려갔어요. 그녀도 관련이 있으니까. 세 사람은 곧 그 노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작은 여자는 왜 자신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스승님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노인이 너무 강하니까. 그는 모든 마술을 다루고 자신과 견줄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문장을 마무지르자 스승님이 문을 부수며 인사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하네요. 미스 선생님은 그녀가 너무 무례하다고 했어요. 오래된 스승에게. 그는 엘프 종족이었어요. 신이 사랑하는 종족이지만 이제는 거의 없어요. 아마도 그가 마지막 생존자일 거예요. 맨의 스승의 스승이니 감히 말 못했어요. 그녀는 엘프가 인간보다 마력을 훨씬 잘 다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600년 넘게 산 몇 안 되는 자라서 모든 마술을 완벽하게 다루고 법사가 너무 강해요.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스승님도 스승님이 있나요? 처음에는 안마가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마술을 스스로 배웠다고. 상대는 내나를 보며 그녀를 조금 두려워하게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들이 여기 불렀는지 알아야 해요. 분명히 오랫동안 무시했으니 예정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게다가 그녀는 그 노인이 뒤에서 뭔가를 음모하는 걸 알아봤어요. 그런 무례한 말을 듣고 미스 선생님도 슬펐어요. 한움은 스승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안마는 그 젊은이가 이제 그 노인의 제자라고 놀랐어요. 그는 장난스럽게 안마가 질투하나 물었어요. 한움은 마술에 재능이 없어요, 맨처럼. 그는 검으로 싸우는 걸 더 좋아해요. 비록 노부로부터 주문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지만 젊은이는 진심으로 스승님이라고 부르며 그로부터 배운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미스 씨도 안마에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진짜 제자의 태도라고. 어쩔 수 없이 그녀도 조금 양보하며 주요 문제를 물어보네. 이건 꽤 긴 이야기라서 노부가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어 모두가 앉아 들어보라고 하네. 먼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분은 모든 게 계산된 거라고 인정하시네. 폭동이 일어날 줄 알았으니 나쁜 모험가들을 여기로 보내서 이런 때에 이용하려 했어. 그래서 죽음이 일어나도 아깝지 않게 이 마을에서 사라져라 라는 말은 착한 모험가들, 선량하고 진실한 자들을 위한 거야. 그들이 주민들과 함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거지. 그전 라우와 그의 팀은 변이된 괴물들의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어. 왜 그들이 계속 진화하는지 결국 미궁 폭동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네. 네나가 왜 이미 알았는데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는지 물었어. 그렇게 하면 마수에 맞서 준비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잖아. 한움이 설명하네. 그들이 아는 건 폭동이 다가올 뿐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 거라고. 공포를 일으키기 위해 알린다고? 그런데 폭동이 1년 후에 일어나면 그건 의미 없고 상황만 더 나빠지겠지. 그래서 숨기긴 했지만 사람들을 쫓아낸 건 너무 과한 짓이야. 안마가 그 정보는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듣고 나니 한움이 깜짝 놀라며 속마음을 들킨 기분이 들었네. 미스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니까. 미궁의 폭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겠지. 비밀 지시는 위에서 내려온 거고 그분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시네. 라우는 그게 왕도에 있는 회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높아. 듣고 나서 그 강력한 제자가 바로 이 나라의 모든 모험가 회를 통제하는 중요한 인물임을 짐작했어. 어차피 폭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 이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될 수 있어. 마수가 밖으로 나오면 몇 마을이 파괴되겠지만 그들의 마력이 바닥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왕도는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을 테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이 근처 마을일 테지. 통보를 하지 않은 건 왕도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야. 왕도를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네나가 도저히. 네나는 이런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마가스의 주민들이 모두 죽게 되잖아. 바로 그걸 막기 위해 미스 씨가 행동에 나선 거야. 안마가 문제를 깨달았으니 그분도 첫 번째 요청을 하며 마을의 흰 기둥에 대해 설명하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위력을 가졌어. 만약 염신의 생각처럼 그게 이곳을 마수로부터 보호하는 결계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회장의 비장의 카드야. 하지만 결계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마력 원천이 필요해. 폭동이 막 시작됐으니 나쁜 모험가들이 아무리 강해도 체력이 고갈됐어. 그런 상태에서 마을을 보호하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이 스승님은 그녀처럼 강력한 마법사에게 절실히 필요해. 지금 세상에 안마처럼 무한한 마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 노부는 이미 늙었고 다른 일을 해야 하니 결계를 유지할 마력을 제공할 수 없네. 한움은 그들이 직접 미궁의 가장 깊은 층으로 가서 보스를 쓰러뜨리겠다고 해. 듣고 나니 두 사람은 깜짝 놀라. 그 생물은 아직 아무도 찾지 못했으니까. 그 친구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회에서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해. 라우는 그게 스승의 에너지 공급과 교환하기엔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해. 한움은 보스를 쓰러뜨리면 마수의 마력이 끊기고 폭동이 사라질 거라고 확신해.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방법이야. 어쩔 수 없이 안마도 동의해. 더 이상 두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테니까. 밖에서 로날도는 여전히 모든 힘을 다해 싸우고 있지만 괴물수는 줄지 않아. 리라는 그 오빠가 여전한 힘을 보이자 기분이 좋아. 이 지역은 일단 마수가 통과하지 못하게 지킬게. 반대편에서 마누엘의 팀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몇 마리의 변이된 괴물에게 패배했어. 평범한 괴물이었다면 괜찮았겠지만 이 녀석들은 몸집이 너무 커. 한 마리만 통과하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질 텐데. 신은 스승님 덕분에 그걸 알아. 제발 도와줘서 이 모든 걸 물리쳐주세요. 당연히 그분도 동의해. 오랜만에 제대로 싸우는 기분이니까. 엠에게 돌아가서 이제 마력 공급 구역으로 데려갔어. 모두 계획대로 역할을 나눌게. 안마는 딸을 낳을 때 두 제자가 밖에서 지켜주길 바래. 자신은 안으로 들어가야 해. 가기 전에 그녀는 어리석은 제자에게 경고해. 지금은 협력 중이지만 미스 씨를 경계하라고.
그분이 여전히 뭔가를 숨기고 있어. 이때 라오는 그 기계가 스승의 마력을 완전히 빨아들일 수 있어서 전투가 길어지면 위험하다고 깨달았어. 바로 그 순간 결계의 빛이 하늘로 쏘아지며 마을 전체를 감쌌어. 이제야 알았어. 이 마을은 항상 외부에서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네. 마수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어. 아무리 부수려 해도 결계는 꿈쩍도 안 해. 이게 바로 염신이 만든 가장 견고한 벽이야. 허미 가짜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덕분에 모험가들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고 괴물들은 밖에서 고립됐어. 이게 장점이 되자 모두 기운을 내서 변이 된 녀석들을 제거해. 신은 이제 지쳐서 로날도가 휴식을 주네.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검을 휘두르며 외부 모험가들한테 도움을 청해. 이곳은 마을 안으로 공격당할 걱정이 없어서 일단 안정됐어. 그래서 우리 편이 더 많아졌지. 아미아는 이 결계가 마술을 막는 걸 보고 충격받아.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 그러자 라오가 돌아오고 네나가 모두에게 스승님이 희생물이 됐다고 설명해. 전투가 길어지면 안마의 마력이 바닥나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될까봐. 이렇게 큰 마을을 보호하려면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니까 염신조차 한계가 있겠지. 이걸 예상했으니 안마는 두 제자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어. 자신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이 엄청난 괴물 하나가 나타났어. 그놈이 결계로 직격해오면서 모두를 위협해. 보통 그리폰도 강한데 이건 강화된 버전이라 상상도 못할 정도야. 로날도는 이게 안 되겠다고 그녀의 마력을 더 소모시킬 테니 모두 나서서 싸우자고 해. 라우가 먼저 나서 스승님이 위험해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 선생님은 조용히 하라고? 여기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4명의 근접전투 전문가들이 결계를 나가서 싸우네. 잡것들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선생님의 길을 열어주면서 잠시 후 마수들이 갑자기 뒤로 물러나며 두려워하는 듯해. 그리고 펜지가 나타났어. 그럴만하네. 이놈과 그 위의 종류는 지난번 불사조보다 더 고급이야. 첫눈에 라오스와 네나가 그 강함을 알았어. 지금까지 그들은 찾지 못했어. 펜지의 다리는 번개보다 빠르다고 하네. 지금까지 이런 속도를 가진 괴물은 찾지 못했어. 듣고 나서 SH의 손이 떨리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강한 적을 마주한 흥분 때문인지 스승님은 그 개를 라오에게 맡겼어. 자신은 그리폰을 처리할 테니까 안마를 구할 이유가 있으니 그분은 성공할 거야. 좋아 좋아. 그럼 이 녀석은 내가 맡을게. 하지만 이기지 못할 수도 있으니 스승님을 방해하지 않게. 아미아도 공격하며 주의를 끌어. 화가 나서 그놈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쏘아져 오네. 다행히 메인이 그를 막아주고 동생에게 물러나라고 해. 자신도 못 버텨. 그도 꽤 속도가 있어서 잠시 버틸 수 있네. 유지하기엔 너무 빨라서 몸이. 리라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 하지만 시그는 라우가 오래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해. 매우 빨리 그 몸이 상처로 가득 차서 쓰러지네. 보고 나서 S가 교대를 해서 버티게 해. 동생은 걱정하지만 메이는 괜찮은 척해. 리라는 반팔꿈치나 날아가면서도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해. 라고 욕하네. 회복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저편에서 그리온도 맞상대와 만나서 쓰러졌어. 어떤 괴물도 전설의 검사에게 직격 맞으면 상처 하나 없이 버틸 수 없지. 로날도는 오랜만에 이런 강한 생물을 만나서 기뻐. 시 쪽은 일단 성공적으로 붙잡았어. 아미아는 뒤에서 계속 마법을 쏘며 방해해. 비록 효과는 없지만 계속 괴롭히면 재미없겠지. 펜지도 자신의 힘으로 다른 괴물을 불러 그 애를 끌고 가네. 어쩔 수 없이 네나가 대체해. 시는 그 개의 속도에 반응하지 못해 검을 날려버렸어. 기회를 타서 그놈이 리라를 향해 달려가서 멀리 날려버렸어. 다행히 아직 죽지 않았네. 메이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 펜지에 끌려가서 동생이 화가 나. 자신은 그 오빠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으니 그녀도 자신의 전투기술로 덤벼. 네나는 그 괴물에게 어려움을 주네. 아리미는 멀리서 마법을 쏘지 못해. 그녀를 맞출까봐 나사가 발차기를 강화해서 그 전설의 생물 얼굴에 직격했어. 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화나게 했을 뿐이야. 갑자기 그녀는 이 생물이 멋지다고 느껴. 털은 새하얗고 아름다워. 힘과 속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지. 매우 빨리 네나는 수백 번의 포효에 쓰러졌어. 강화된 손과 발로 막았지만 여전히 실패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건 아직 패배를 의미하지 않아. 실제로는 그녀는 시간을 끌기 위한 임무를 다진 거야. 라우가 회복된 후 그 약점을 이용해 치명타를 날렸어. 덕분에 그들은 성공적으로 제거했어. 네나는 기뻐하지만 통증 때문에 기절했네. 깨어나니 모든 게 해결됐어. 그 강력한 선생님도 그리폰을 처리했어. 지금은 지부장이 약속대로 미궁의 보스를 없애면 염신이 안전할 거야. 일단은 여관으로 돌아가서 쉬자. 너무 피곤하니까. 기뻐하던 중 갑자기 한움이 나타나서 네나를 제압하고 순간 이동으로 데려가네. 안마의 말이 맞았어. 이 녀석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네. 메인이 화가 치밀어.